2월 10일 수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최근 경남 의령과 창원에서 주택 LP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주택들이 파손되고 주민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모두 누출된 가스가 폭발했기 때문인데 LP가스는 주로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 김태일 부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스는 사고가 제일 무서운데요. 올해 들어 몇 번이나 가스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의령과 창원에서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고였습니까?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스 사고는 없어야 되고요. 하지만 이 가스 사고는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 이제 1월 달에 우리 경주에서도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캠핑 중에 부탄캔 파열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달 들어서 경남 창원이나 의령 가정집에서도 이제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우리 관내 경주에서 일어난 사고는 이 캠핑 중에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부탄캔을 장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부탄캔에 이제 가스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이 이제 지식은 있어서 얘를 따뜻하게 하면은 가스가 잘 나온다는 걸 알아서 음. 난로 옆에 이제 방치를 했습니다. 예, 아, 그런 중에 이 부탄캔이 열을 받아서 그래서 네. 폭발했는 사고인데 안타깝게도 부상을 두 명이 입은 그런 사고입니다. 네. 이 사고로 주택들도 파손되고 인명 피해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주에서는 두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뭐 경남 창원에서는 한 7명 정도, 의령에서 한 음. 2명 정도인데 이런 그 가스 폭발이 일어나면은 주변에 이제 주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파손할 수도 있고 음.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스는 정말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요. 작년과 올해 경북 동해안에서는 가스 사고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네. 그 지난해 우리 지역의 가스 사고는 전체 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가 8명 있었고요. 금년 들어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캠핑장에서 한 건이 발생해서 네. 두 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홍보도 좀 필요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고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러면 주로 사고 유형은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주요 사고 유형은 사용자들이 취급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시설이 잘못돼서 일어나는 사고, 음. 그리고 부탄캔을 사용하면서 오류에 의한 파열 사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사고 통계를 보면 이 사용자 취급 부조리로 인한 사고가 8건, 음. 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6건, 네. 부탄캔 사고가 7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 발생한 우리 지역 사고도 캠핑장에서 부탄캔 파열 사고로 있어서 매우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 부탄캔 폭발 사고가 많았는데 그래서 부탄캔을 보면 좀 겁이 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 요즘 나오는 부탄캔은 안 터진다 이런 얘기도 네, 있던데요. 예. 부탄캔 폭발 사고는 왜 일어나는 거죠? 부탄캔에 지금 조금 전에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탄캔 안전장치는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법적으로 그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음. 제조사들이 이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네.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스 사고는 대부분 이제 가스가 누출돼서 일어나는 폭발 사고인데 네. 부탄캔 파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부탄캔의 충격이나 또 열이 가해지면서 부탄캔이 파열돼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입니다. 음. 대부분의 이런 사고는 휴대용 부탄 연소기보다 좀 큰 가대불판 사용으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운 날씨에 이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물에 넣어서 이제 끓이거나 음. 가열하다가 이래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끓여서는 음.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요즘 그리고 정말 캠핑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설 연휴에도 캠핑 가는 분들 많을 텐데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설 연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을 찾는 분들이 적어서 예년에 비해서는 좀 적을 것 같긴 하지만
집을 비우는 가정이 있을 텐데요. 예. 집을 비우기 전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까요? 예. 대부분 우리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깜빡하고 또 이제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귀향길에 오르기 전에는 또는 외출이나 출타할 경우에 음. 그 반드시 가스레인지 콕은 잠가 주시고 네. 가스레인지 위에 보면 중간 밸브가 있습니다. 네. 그 밸브까지 완전히 잠그시고 떠나시면 가장 안전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명절이라 음식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평상시보다는 가스 사용량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가스를 사용하면서 좀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명절에는 대부분 이제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한꺼번에 음식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가스레인지 외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특히 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네.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이 부탄캔을 장착할 부위를 덮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너무 큰 냄비나 네. 조리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음.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열하거나 또 물에 네. 넣어서 끓인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스를 다 쓰고 나면은 부탄캔은 뭐 버릴 경우도 있고 또 사용하다 남은 부탄캔은 이제 보관을 하는 경우 있는데 네. 다 쓴 부탄캔을 버릴 때는 환기가 양리한 그 야외에서 음. 구멍을 내서 네. 안에 남아 있는 장가스를 완전히 그 빼내서 버려야 네. 되고요. 또 쓰다 남은 부탄캔은 반드시 화기가 없는 이런 네.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만약에 가스가 누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죠? 네, 가스는 누출되어도 우리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냄새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 부치제라는 특수한 물질을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스가 누출된다라면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 또는 마늘 썩는 듯한 냄새가 난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냄새가 나면은 가스가 누출되었다고 판단을 하시고 전기 제품은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고요. 네. 먼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LP가스인 경우에는 LP가스 판매업소, 도시가스인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에 연락을 해서 네. 조치를 받으시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스 누출 좀 냄새가 난다 싶으면 네, 일단은 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전기 제품은 만지지 않는 것. 네. 네, 명심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겨울철에 보일러 사고도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예. 네. 그런 이제 우리가 가스 보일러에서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보면 연탄가스에 의한 뭐 연탄가스 중독 사고 네. 많이 일어났는데 최근에는 이 가스 보일러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일산화탄소가 이제 사람이 마시면은 네. 질식을 하면서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오. 독성 가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스는 이 가스 보일러에서 이제 가스가 타면서 네. 불안전 연소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사고 사례를 보면은 2018년 12월 달에 음. 강릉에 있는 펜션에서 가스 보일러 음. 폐가스에 의해서 중독 사고가 일어나서 한 10명의 이제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네.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배기통이 이상이 생겨서 이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면서 사람이 중독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스 보일러 위에 보면은 급배기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는 배기통, 네. 그리고 가스를 태워서 나오는 이 폐가스를 이제 바깥쪽으로 빼내는 배기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다른 물건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서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네. 또는 이탈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만약 이런 그 이상이 발견된다라면은 바로 제조사나 보일러 시공사에 연락을 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스는 정말 편리하지만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끝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가 이 누출되거나 냄새가 날 경우에는 반드시 화기를 없애고 중간 밸브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이 가스통에는 용기 밸브가 있습니다. 네. 그 밸브까지 완전히 잠가 주시고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이 가스 계량기 옆에 보면은
메인 밸브가 있습니다. 네. 이 밸브까지 완전히 잠가서 더 이상 음. 가스가 새지 않도록 일단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마찬가지로 전기 제품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누출된 가스가 방 안에 고여 있다고 해서 이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된다고 선풍기 같은 전기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전기 스파크에 의한 오.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네. 때문에 절대로 전기 재료는 사용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LP가스 경우는 뭐 판매업소, 도시가스 경우에는 도시가스에 연락을 하셔서 네. 조치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 이제 대부분 이제 휴무다 보니까 많이 이제 휴가철이라든지 이제 저 명절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 네. 저희 공사나 뭐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음. 비상연락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상연락책은 항상 갖춰 있고요. 음. 만일에 무슨 사고가 난다라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19로 전화를 네. 하시면은 가스 사고일 경우에는 저희 공사로 이제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 각 가정마다 이런 그 명절 연휴를 잘 보내시기 위해서는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셔서 명절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 김태일 부장과 설 연휴 안전한 가스 사용 방법과 사고 예방법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